안녕하세요. 애니큐의 최선아입니다. 이번 시간에 볼 어원은 path를 이용한 단어들인데요. 자, path는 그냥 단어 자체로는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원으로서는요, 질병, 감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과 감정이 어떻게 path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볼 첫 번째 단어는요, sympathy와 empathy인데 지금 보시면 둘 다 뜻이 똑같이 적혀 있죠.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둘 다 공통적으로 공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sympathy는 sim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래서 감정을 함께 느낀다라는 의미에서 공감하는 거고요. empathy는 m은 뭐뭐의 안에라는 뜻으로서 i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감정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안 됐고 불쌍하다라고 내가 감정을 느끼면 sympathy입니다. 그래서 동정, 그렇죠? 이 사람을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동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empathy입니다. 그래서 sympathy와 empathy의 차이점은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들어가면 empathy, 그냥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sympathy, 이렇게 갑니다. 자,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we'll feel sympathy for people in need.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느낍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가 대참사를 겪은 사람들, 홍수에 집이 떠밀려가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 됐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럴 때는 sympathy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문을 보시면은요, trusting also becomes easier with empathy. 자, empathy 하게 되면은 아까 공감,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trusting은 이제 신뢰죠. 신뢰는 더 쉬워집니다. with empathy.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해주면 신뢰라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라는 예시 문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단어가 마찬가지 apathy, antipathy인데요. apathy에서 A는 뭐뭐가 없는 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고요. antipathy에서도 anti가 뭐뭐에 맞서는 이런 뜻으로서 둘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apathy는 뭐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없다. not이나 without, 그래서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고요. anti는 against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pathy 하게 되면은 감정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둘 다 아닌, 그냥 아예 생각조차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antipathy 하게 되면 반감이기 때문에 대항하는 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antipathy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I have an antipathy to 또는 against, 전치사 둘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antipathy to snakes. 나는 뱀을 정말 싫어해. 뱀을 보면 혐오감이 들어 라고 했을 때 have an antipathy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lots of citizens feel apathy toward politics. 많은 시민들이 정치 쪽으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apathy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볼 단어가요, pathology인데, pathology, path가 우리 아까 질병과 감정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질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이 logy로 끝이 나면은요, 어떤 학문을 이야기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biology 하게 되면 생물학이죠. 그래서 끝이 logy가 붙었어요. 그러면 질병과 연관된 학문이니까 병리학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자, 병리학은 무엇이냐면 예시 문장이 병리학의 정의 문장인데요. Pathology is the study of the way. 그래서 어떤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that이 생략됐고요. Diseases and illnesses develop. 질병이나 질환들이 발전해 나가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 pathology입니다. 자, pathological은요, pathology 형용사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끝이 ICAL로 끝이 나면 형용사 형태로 바뀌는 어미를 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athological, pathology에서 병리학이었으니까 형용사 형태로 병적인이라는 의미가 형성이 됐고요.
비유적으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병이 퍼지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한번 병이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파생됐다라고 기억하시면 좀 수월하게 암기하실 것 같고, 예시 문장을 보시면은 The situation is pathological. 상황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Not the people who keep remembering. 기억을 하는 사람들을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자, example phrase를 조금은 더 잘 보자면 pathological fear 하게 되면은 병적인 두려움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pathological violence 하게 되면은 병적인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맥에 맞추어서 적절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pathology의 형용사형은 pathological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pathetic, 끝이 tic로 끝이 나면 형용사형으로 바뀌는 어미가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ath는 우리가 어원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봤었단 말이에요. 질병, 그죠? 그 다음에 감정. 그런데 방금 우리가 pathological, 질병과 관련되는 형용사형으로 pathological을 봤으니까 감정과 관련되는 형용사형인 pathetic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pathetic 하게 되면 감정이니까 뜻이 불쌍한, 애처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starving 하게 되면은 starve가 굶주리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starving children 하게 되면 굶주린 아이들. 그래서 여기서 분사로 지금 children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은 were a pathetic sight. 불쌍한 광경이었습니다. 애처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sight는 어떤 광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다, pathetic sight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empathy일까요? sympathy일까요? sympathy죠. 그죠? 그 아이를 불쌍함을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을 느끼니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pathy가 들어간 단어를 보셨고요. 여러분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 한번 보시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텔레파시라는 단어 아시죠? 텔레파시는 왜 텔레파시일까요? 텔레파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 때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텔레파시가 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텔레가 far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폰 하게 되면 멀리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게 텔레폰이잖아요. 그래서 텔레파시도 멀리서 pathy, 감정을 느끼는 거죠. 보고 싶은 감정을. 그래서 텔레파시가 통해서 교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원을 알고 단어를 보시면 훨씬 더 그 단어의 뉘앙스나 느낌이 더 확실하게 와닿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다음 이제 내일 10일차인데요. 내일은 우리 1일차부터 9일차까지 다뤘던 단어를 한번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복습하는 세션을 저랑 같이 가지도록 할게요. 혹시 꾸준히 보셨다면 내일 한번 테스트 했을 때 얼마만큼 어원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새로운 단어가 보였지만 어원을 알면 좀 더 추론이 가능하신 건지 한번 기대를 하시면서 영상을 기다려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